예, 안녕하세요. 행렬식 부분을 이어서 계속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저희가 검토해야 될 내용들은 행렬식이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과 여인수 코팩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개념과 행렬식의 계산, 그리고 행렬에 저희가 행렬이 아니라 이제 행렬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반적인 성질, 그리고 이런 기본행 연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검토했던 기본행 연산을 통해서 행렬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배울 겁니다. 그리고 역행렬에 대한 정의와 성질, 그리고 이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 수반행렬에 대한 역행렬. 자, 이 정도까지가 지금 제가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먼저 하고 넘어갈 거기 때문에 이번 주차에는 이 행렬식에 대한 개념, 그다음에 여인수, 어떤 일반적인 성질, 그리고 기본행 연산을 통해서 행렬식을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한 방법, 그리고 역행렬,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 역행렬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검토하고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을 좀 다뤄볼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 정도 진행이 될 것 같고, 다음 주에는 이런 배운 성질들을 가지고 저희가 역행렬을 이용해서 선형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크레머의 규칙을 이용해서 선형 방식을 풀어가는 내용들을 검토할 거고요. 이런 행렬식을 가지고 어떤 방식을 응용하는지에 대한 거, 그리고 1절, 2절, 3절, 4절의 내용을 토대로 실습을 하는 형태로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행렬식에 대한 여러분의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여인수라고 하는 개념을 좀 다뤄볼 겁니다. 우선은 행렬식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는 디터미넌트라고 합니다. 이 의미 자체는 뭐냐면 정방행렬 A의 하나의 스칼라 값으로 대응시키는 함수래요. 그러니까 행렬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행렬이 갖고 있는 이 행렬식이 하나의 스칼라 값에 대응시키고자 하는 함수다. 즉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런 선형 방정식, 그 선형 방정식이 뭐 여러 개가 이렇게 있을 수 있죠. 뭐 인기까지 이런 걸 저희가 뭐라고 얘기를 했죠? 선형 시스템이라고 얘기했고, 그죠? 선형 방정식 뭐 x1, 뭐 a1 플러스 a2, x2 플러스, 그죠? an x1이 뭐 b 1원으로 되고, 이런 선형 방정식이 여러 개로 구성된 걸 저희가 선형 시스템이라고 얘기했고, 이 선형 시스템을 저희가 뭐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로 표현할 수 있었죠, 그죠? 이런 매트릭스 자체가 결국은 이제 행렬이 되는 거고, 이 행렬의 디터미넌트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이 행렬이 갖고 있는 하나의 스칼라 값으로 대응시키게 하는 개념이다. 즉 결국 행렬이 갖고 있는 경향을 숫자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우선 1바1 행렬을 저희가 이제 뭐 A11이라고 하는 요소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경우에는 뭐 이 행렬 자체가 값이 하나이니까 1/1짜리니까 디터미넌트 A 하면 결국 하나인 거고, 그걸 대표하는 값은 요 값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2/2 행렬로 이제 확장을 했어요. 그러면 각각의 엘리먼트가 뭐 1행 1열에 해당하는 값, 뭐 1행 2행에 해당하는 값, 그렇죠? 그 다음에 2행 1열에 해당하는 값, 2행 2열에 해당하는 이런 4개의 값이 있을 거예요. 그럼 저희가 지금 표현하는 거는 행렬을 표현할 때, 그죠? 대괄호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죠? 이 행렬식에 저희가 대표하는 하나의 값으로 표현하는 이 행렬식 디터미넌트를 구한다 라는 개념은 어떻게 한다고요? 요 값과 요 값을 곱하고, 그죠? 그리고 요 값과 요 값을 또 곱해서 어떻게 한다? 뺀다. 그렇죠? 그래서 요게 기본적으로 행렬식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1 행렬의 행렬식은 뭐 당연히 하나밖에 없으니까 a 값이 될 것이고, 자 2/2 행렬이 a, b, c, d라고 하는 엘리먼트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저희가 행렬식을 표현할 때는, 자 여기는 이제 행렬식이라고 할 때 행렬하고 행렬식이 다르죠. 행렬식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행렬을 표시하는 저 큰 대가로 같은 모습이고, 행렬식은 이렇게 직선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각각에 있는 값을 구하는 행렬식은 AD-BC다. 그죠? AD, BC를 각각 곱해서 빼주면 그게 2x2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저희가 2x2까지는 봤고, 그러면 이제 3x3 행렬의 행렬식을 어떻게 구하냐. 자 A라고 하는 행렬이 이제 이렇게 3x3의 형태로 있어요. 자 이럴 경우에 저희가 디터미넌트를 어떻게 구하냐면 2x2하고 조금 비슷해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있는 요놈 값을 전부 다, 자 그쵸, 3개를 곱하고, 그 다음에 자 요 부분에서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요 두 개와 뭘 곱하죠? 자 요놈, 그쵸,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곱하고, 그 다음은 당연히 처음에는 이제 요 값이었고, 그 다음 얘고, 그죠, 얘고, 그 다음은 얘겠네요, 그죠. 요놈은 나머지 부분, 그죠, 나머지 부분인 요놈하고 이렇게 곱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한쪽 방향으로 했으니까 또 다음 쪽 방향을 봐야 되겠죠. 그럼 이제 요놈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요놈이네요, 그죠? A1, 1 값을 거기하고 매핑이 되는 게 어디겠어요?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1, 2하고 2, 1, 그러니까 요놈이죠. 요놈은 당연히 또 어떻게 끝에 있는 요 값하고 매핑이 되겠죠. 또 나머지는 반대에 있는 요놈 값이겠죠. 있죠. 예. 그러니까 주대각성분을 기준으로 해서 A11, 22, 33 주대각성분을 곱한 거, 그다음에 그 다음으로 옮겨서 표시하고, 그렇죠? 더해주고, 그다음에 반대쪽은 이제 빼주는 성분들은 반대값을 가지고 곱해서 빼준다. 좀 복잡해 보이죠, 다소.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뒤쪽에서 이 행렬식을 3x3에서 어떤 식으로 구하는지 그림으로 도식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하기 전에 우선 각각 2x2 행렬을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는 보면 A하고 B 행렬의 행렬식을 각각 구해보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아까 전에 뭐였죠? 디터미넌트 A를 구할 때는 각각 AD-BC였죠? 그럼 이게 AD, BC니까, 그쵸? 그럼 요 식에 맞춰서 하면 2 곱하기 4 빼기 1 곱하기 1이니까 7이 나올 거고, 그죠? 그럼 요거는 뭐야? 2 곱하기 4 빼기 1 곱하기 1 해서 7이 나와요, 그쵸?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자 비행률도 마찬가지로 너무 쉽죠. 2/2는 마이너스 A 곱하기, 그죠? AD 마이너스 BC니까 AD 마이너스 BC라는 건, 뭐 이렇게 행렬이 있을 때 이게 A라고 하는 행렬이라 그러면 디터미넌트 A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AD 마이너스 BC, 요 공식에 의해서 얘를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되고 값은 2가 나오네요. 자 2/2 행렬은 좀 한눈에 쉽게 여러분이 이제 풀 수 있으실 거고, 자 지금까지 계속 하는 거는 이제 행렬식을 구하는 부분입니다. 행렬 자체가 하나의 값으로 매핑시키는 함수를 역할을 하는 게 행렬식이라고 말씀드렸고, 자 이번에는 자 A라고 하는 행렬을 자 3/3으로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이렇게 하는 거는 뭘 구하는 거라고요? 디터미넌트 A를 구하는, 그러니까 즉 행렬식을 구해라 라는 얘기였어요. 그죠? 그럼 저희 기억해 보실까요? 이렇게 3/3 행렬식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요놈,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요놈하고 요놈, 그 다음에 요놈하고 요놈 하고, 그 다음 반대 어떻게 했었어요? 그죠? 요놈하고 이렇게, 요 두 개하고 이렇게, 그 다음 마지막 이렇게. 그 곱한 거를 처음엔 더하고 나중에 빼고,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1 곱하기 1 곱하기 2, 1 곱하기 1 곱하기 2, 그 다음에 2 곱하기 3, 그죠? 또 3, 그 다음에
3 곱하기 2 곱하기 1 거기 또 반대 대각선 성분으로 빼주는 형태로 곱해서 빼주면 이렇게 6이라는 값이 나온대요. 자, 그래서 행렬식을 구하는 거를 저희가 그림으로 도식화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사우스의 공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사우스의 공식을 가지고 위 방법을 여러분이 좀 개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결국 위에서 한 것처럼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2바이 행렬식이나 3바이 3 행렬식의 경우에 도식적인 방법을 써서 계산이 더 좀 편리하게 하고, 화살표가 지나는 문자를 곱하는 것에다가 화살표 끝에 부호를 붙여서 합하면 된다. 사루스의 공식은 이제 뒷장에서 좀 자세히 나오니까 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게 사루스의 공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그 2바이 2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구할 때는 자, 이렇게 한다고요. 요 두 개를 곱하고, 그래서 더하고, 자, 이쪽을 곱하고 빼고, 요거는 제가 금방 봤었고, 그 다음에 3바이 3을 구할 때는 지금 어떻게 되죠? 요 녹색 성분으로 오면서 요 주대각 성분을 전부 다 곱한 다음에 이쪽 방향을 이제 더하는 거고요. 그죠?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온 걸 더하고, 또 그럼 이제 남은 게 어디요? 여기 파란색 선으로 해서 이 방향으로 이 도식화된 그림 형태로 곱해서 더하고,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점선 부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 놈은 3, 2, 2, 3, 1, 1은 이렇게 파란색 점선 방향으로 해서 구하고, 이쪽 방향은 뭐라 그랬어요? 이제 빼기예요. 이쪽 방향 이제 그 다음에 빨간색 점선 부분 따라가는 형태로 해서 구하고,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려서 이쪽 방향 마이너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남아있는 녹색 점선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빼주고, 그 다음에 이 내용 자체를 전부 다 더해주는 게 결국 사루스의 공식, 도식화해서 그렇죠?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뭘 구하는 거다? 행렬식을 구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은 없고 이제 책에 좀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부분, 책에 있는 부분을 제가 캡처를 해서 좀 그대로 지금 만들어 놨고요. 이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내용은 여인수에 의한 행렬식의 계산이에요. 자, 행렬식을 계산하는 더 일반적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고, 편의상 3바이 3 행렬에 관한 것부터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거를 저희가 방금 위에서 살펴봤었던 사루스의 공식에 따라서 자, 디터민트를 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이 놈을 저희가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A11, 22, 33 그죠? 부분을 더해서 이렇게 여기 부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요 더해주는 부분에 대한 거를 구하기 위해서 또 1, 2, 2, 3, 3, 1 사루스의 공식 기억 잘 해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더한 거, 그죠? 그 다음 여기 1, 1, 2, 3, 3, 2는 어느 부분이죠? 이쪽 방향하고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요 값하고 1, 1, 2, 3, 3이니까 요 방향인 거죠. 그죠? 사루스 공식 갖고 계속 이쪽 방향 갔다가 이쪽 방향 갔다가 하면은 이쪽은 빼기가 될 거고, 그쵸? 그 다음에 또 요 부분은 부가 또 빼기가 될 거고, 요 부분도 빼기가 되고, 요 부분은 이제 더하기가 되겠죠. 이거 하나하나씩 1, 3, 2, 1, 3, 2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이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1, 3은 여기 있으니까 요 놈하고 다음 어디? 2, 1 이쪽이죠. 그러니까 결국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쪽 방향은 뭐였어요? 플러스였죠. 그죠? 이게 앞서 저희가 봤었던 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본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요 쌍을 맞춰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 쌍을 사루스의 공식을 가지고
그래서 위가 결국은 이렇게 사우스의 공식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값이 전개가 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는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쉽게 다루기 위해서 공통된 항을 묶어서 인수분해를 하면 다음과 같아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는 사우스의 공식을 통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셨고요. 그러면 요 식을 어떻게 인수분해를 통해서 아래처럼 도식화하고 싶은 거예요. 봤더니 2233 그죠? 233이에요. 그죠? 근데 요 놈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는 뭐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어요? 요 두 부분입니다. 여기 A11, A11, 11이 아니죠. 저기 일행 1열 요 부분을 빼면 자, 요 부분이 남고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묶었어요. 인수분해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그죠? A 1행 2열 그죠? 1행 2열로 해서 묶었더니 요 부분하고 이제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묶었더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그리고 뭐죠? 마지막 A 13 부분, 여기 있는 부분을 13으로 표현했더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럼 결국 여러분 위에 사우스의 공식을 통해서 사우스 공식 통해서 표현된 이 값이 자 디터미넌트가 공통된 항을 묶어서 인수분해를 했더니 A 1행 1열, A 1행 2열, A 1행 3열의 요소를 가지고 안에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죠? 그러면 이 식을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 결국 1행 1열, 1행 2열, 1행 3열의 값을 가지고 이 곱해지는 게 모양새가 어떤 모양하고 비슷하죠? 디터미넌트 2/2를 구하는 공식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AD-BC 형태인 거죠. 즉 여기 있는 요식은 요걸 통해서 바로 구해질 수 있죠. 요거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거를 보시면 뭐죠? A 2/2 곱하기 A 3/3 빼기 그다음 요거죠. 이렇게 A 2/3 그죠? 곱하기 A 3/2가 되는 거죠. 즉 위에 있는 요 표현의 수식이 이런 식으로 도식화할 수 있는 거죠.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거. 그죠? 이거를 디터미넌트를 구하겠다고 풀면 요 식이 전개가 되는 거였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요 부분도 계산을 해보면 앞에 마이너스를 빼게 되면 사실 마이너스로 빼서 계산을 하면 자, 이런 식의 또 디터미넌트가 구성이 될 거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부호가 플러스니까 플러스 그대로 2, 1, 3이 2, 2, 3, 1이니까 2, 1, 3이 그죠? 그 다음에 2, 2, 3, 1로 표현할 수 있겠죠. 즉 사우스의 공식을 구한 거를 첫 번째 사우스의 공식을 구한 거를 두 번째 공통된 항으로 묶어서 세 번째 인수분해를 했더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요 놈을 가지고 저희가 내용을 잘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3/3 행렬 안에 있는 하나의 행이나 열을 기준으로 지금 현재는 뭐예요? 1행을 기준으로 3/3 행렬에서 첫 번째 행을 기준으로 어떻게 2/2 행렬을 서브셋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죠? 결국 3/3 행렬의 행렬식을 구할 때 사우스의 공식을 통해서도 구할 수 있고, 얘를 공통된 항, 즉 하나의 행이나 열을 기준으로 인수분해를 해서 2/2 행렬식으로 전개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음 페이지를 보면 정확히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위에 있는 식들은 결국은 3/3에 있는 요 행렬의 첫 번째 행을 기준으로 저 A 1행 1열, A 1행 2열, A 1행 3열의 엘리먼트를 기준으로 자 이렇게 요 놈의
2/2의 디터미넌트를 구하고 거기에 뭘 곱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일행 1열의 요소를 곱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마찬가지 중간이죠. 중간에는 아까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로 표현해주고 똑같이 일행 2열에 있는 값과 디터미넌트 2/2를 만들었는데 그때는 요 행에 포함이 되는 열은 제외하는 거예요. 제외하고 나머지를 집어넣는 거고 마찬가지로 A의 일행 3열도 일행 3열이 포함되어 있는 열 성분은 다 제외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디터미넌트의 2/2 행렬을 구하면 결국 요 수식에 의해서 뭘 구할 수 있다? 3/3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구할 수 있다 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은 해당하는 행과 열을 제외하고 연산을 하면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3/3 행렬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사로스의 공식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계산하지 말고 하나의 행이나 하나의 열을 기준으로 나머지 포함되지 않는 서브셋을 가지고 계산을 좀 더 쉽게 하면 사로스 공식처럼 좀 이렇게 비교적 복잡한 형태를 취하지 않아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A의 I행 J열을 포함하는 행과 열을 제외한 나머지 행과 열로 이루어진 3/3이면 빼기 1식의 행렬이 정방행렬이죠. 이거를 저희가 MIJ라고 표현을 하고 이거를 이 엘레먼트의 소행렬식이다 라고 저희가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소행렬식 MIJ는 A의 I행과 J열을 제거하여 얻어진 부분 행렬이라 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따라서 M11은 A라고 하는 행렬의 제1행 1열을 제거해서 얻어진 부분 행렬식이고 그렇죠? 마이너. 그리고 M12라고 하는 거는 A의 1행 2열을 제거해서 얻은 부분 소행렬식인 거고 그 다음에 A13은 A의 1행과 3열을 제거해서 얻은 부분 행렬식이에요. 즉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M11은 A의 1행 1열을 제외하고 그쵸 행과 열이 포함된 거 다 제거했었어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가 되는 거고 1, 2는 마찬가지죠. A의 1행 2열이 포함된 행과 열 성분 다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적는 거고 맞죠? 그리고 1, 3도 A의 1행 3열에 해당하는 거에 열과 행은 다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수식을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어요? 따라서 위에 있었던 이 식은 디터미넌트는 저희가 1행 1열, 1행 2열, 1행 3열 가지고 이렇게 소행렬식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MIJ가 그러니까 I행 J열에다가 I 플러스 J로 만들어진 값을 부호를 저희가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팩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부터 여인수라고 하는데 요 행렬의 여인수를 구하는 방법은 여기 있습니다. 요거 외우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의 I 플러스 J승이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IJ를 저희가 여인수라고 얘기를 하고 이 여인수는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그래서 요거를 적용을 하면 저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A11이라고 하는 거는 11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1 더하기 1이니까 2죠. 그럼 2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당연히 1이죠. 1이 되는 거고 그대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죠? 왜? M11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A의 1행 1열을 제외한 그 행과 열이 포함되는 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적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A12는 이렇게 여인수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1, 2니까 1행 2의 1이니까 이제 3승이네요. 3승.
그죠? 마이너스 1이 3승이니까 이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승분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자, 1, 3은 1 더하기 3승이죠. 마이너스 1에. 그럼 얘는 당연히 이제 1이죠. 그래서 서브셋은 이렇게 구해지고. 결국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디터미넌트를 구한다는 거는 저희가 선택한 그 행의 요소들 값을 가지고 자 A11, A12, A13으로 그 여인수로 표현을 하고 이 여인수 자체는 A11은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에 1 플러스 1에 M11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고 A12는 마이너스 1에 1 더하기 2에 M에 12가 되는 거고. 그죠? 다음에 A13은 마이너스 1에 1 더하기 3에 M에 1, 3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결국 요 수식이라고 하는 거는 앞서 설명했던 요놈하고 동일한데 여인수라는 정의를 통해서 여인수의 정의는 이제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요걸 통해서 식을 전개할 수 있다. 즉 이렇게 하는 거는 여인수들로 전개가 됐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복잡하지 않아요. 즉 여기서의 핵심은 저희가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는 행을 통해서 그 행을 통해서 저희가 이놈들을 이렇게 서브셋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서브셋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 작아진 서브셋을 저희가 소행렬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소행렬식이라고 하는 놈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준으로 삼은 이 엘리먼트 값으로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자 이놈 자체는 디터미넌트를 구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그렇죠? 여기에 들어가는 이 부호에 대한 거를 여인수를 통해서 A로 정의를 하고 걔를 다시 여인수로 정의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결국은 저희가 3x3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조금 더 명확하게 구하기 위한 것들을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인수라고 하는 소행렬식에다가 부호를 붙이는 것인데, 즉 여인수는 소행렬식에다가 부호를 붙이는 것인데 굉장히 단순하죠. i 플러스 j가 짝수면 결국은 aij는 그대로 mij가 되는 거고, 자 홀수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죠. 예, 마이너스 1의 홀수 제곱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3x3 행렬에 대한 우리가 여인수를 사실 알 수가 있어요. 이미 이렇게 보면 1행 1열에 대한 거는 당연히 이놈은 이제 플러스고, 그죠? 홀수는 마이너스고, 짝수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즉 각각의 행과 열에 대한 요소의 합이 그게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짝수면 플러스, 홀수면 마이너스 부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인수라고 하는 거는 소행렬식에다가 부호를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인수에 대응하는 3x3의 행렬의 경우는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4x4 행렬도 동일합니다. 결국 뭐 1행 1열이고 1행 2열, 1행 3열, 뭐 1행 4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짝수일 때는 플러스, 홀수일 때 마이너스. 자, 이것도 다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즉 이 여인수라고 하는 부분 앞에서 설명한 대로 저희가 디터미넌트를 구할 때 이 부호에 대한 거를 저희가 사실은 좀 간단하게 정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식에 의해서 정의가 되고, 요거를 예를 살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 그죠? 네, 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행렬식에 대한 개념과 이제 여인수를 앞서 설명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좀 구해야 되는 디터미넌트는 여기 3x3짜리 행렬이에요. 그렇죠? 근데 자, 여기서 봅시다.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1행에 대해서 여인수들을 전개한대요. 자, 그럼 1행은 어디요? 여기죠. 요게 1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놈하고 요놈하고 요놈이래요. 그럼 저희가 구해야 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인수 형태로 아까 정의를 하면, 자 A의 1행 1열의 그죠? 여인수 A11, 그리고 두 번째 A의 1행 2열의 여인수 A12, 그죠?
A 일행 3열, 즉 여기 일행 1열은 2고요. 일행 2열은 4고요. 자, 일행 3열은 7입니다. 그죠? 7에 A의 1, 3.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살펴본 대로 여인수 정의는 자, 소행렬식으로 저희가 전개를 하면 마이너스 1에 I 플러스 J승 그리고 소행렬 그죠? 마이너 IJ로 표현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일행 1열 있는 부분은 부호가 자, 플러스 부호일 거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부호일 거고, 여기는 이제 플러스 부호일 거예요. 그죠? 그럼 요 놈을 저희가 요 수식을 가지고 전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에 m 1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 4에 그죠? m 1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플러스 7에 m 1 3이 되는 거예요. 그럼 m 1 1 1 2 1 3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엘리먼트 A의 일행 1열이 포함되어 있는 행과 열은 제외해요. 제외하고 요 놈이 뭐가 되는 거예요? M11인 거고, 마찬가지로 A1 두 번째 해당하는 요 놈에 해당하는 열과 행은 다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가져다가 표현하는 게 M12고,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죠. 요 놈과 요 놈 제외하고 표현한 게 M13이에요. 그죠? 요거 빼기, 요거 더하기. 이렇게 해서 각각의 A1, 2, 그죠? A1, 여기 1, 1, 죄송합니다. 1, 2, A1, 3을 곱해가지고 다 더하면, 그죠? 더하고 빼고 더하는 게 결국은 디터미넌트 A를 구하는 거다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수식을 가지고 풀이를 해봤더니, 네, 결국 이렇게 나오죠. 아까 계속 설명한 거예요. 그죠? 즉 여기서 말하는 요 놈이 M11이고 요 놈이 M12고 요 놈이 M13이고 요 수식은 뭐에 의해서 여기 있는 요 수식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쵸? 네. 그래서 아까 A 행렬 말씀드린 대로 자, 요 놈일 때는 요거, 요 놈일 때는 요거, 자, 요 놈일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수식을 전개해서 풀어봤더니, 그죠? 풀어봤더니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자, 여기 있는 요 디터미넌트는 2/2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뭐였어요? AD-BC였잖아요. 그죠? 네. 2/2짜리 하면 바로 쉽게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120이 나온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인수를 이용을 해서 행렬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행렬의 위치 IJ를 여인수 공식에 따라서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뭐 마이너 소행렬을 이런 식으로 끄집어 오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인수에 의한 전개식은 행렬식 값을 구하는 데만 쓰이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기 보면 아니래요. 행렬식의 값을 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추후에 나올 역행렬을 구하는 거나 선형방정식의 여러 가지 응용에 유용하게 쓰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뒤쪽에 나오는 선형방정식의 풀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이제 역행렬 부분을 여러분이 정의도 이해하고 자, 개념도 이해하고 그리고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 사실 이 부분을 배워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여인수에 대한 부분을 학습을 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또 예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주어진 행렬 A에 대해서 행렬식의 값을 똑같이 구해보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자, M11, 12, 13은 자,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M12를 가져왔다는 거는 A의 일행 1열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일행 1열에서 요 값이 될 거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제외해야 되겠죠. 제외해서 나머지 부분을 가져온 게 이거네요. 그죠? 이런 방식에 의해서 여러분이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시니까 1, 2, 1, 3이 될 거고 1, 2는 자, 뭐요? 1이 되고 1, 3은 자, 0이 되네요. 그래서 각각이 마이너 소행렬식을 자, 이렇게 구해왔어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A 행렬식을 구하면은 디터미넌트 구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 계산을 했더니 마이너스 22가 되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요 남아있는 요 값이 0일 경우에 저희가 기준으로 삼는 행에 0이 포함되어 있으면 뭔가 좀 편하죠? 그죠? 왜 그럴까요? 당연히 값이 0이니까 0에다가 열심히 디터미넌트 곱해봤자 그죠? 결국 얘는 0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기준이 되는 행이나 열을 딱 선정할 때 어떤 감이 있어요? 0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좋겠네요. 그죠? 다 0이면 사실은 그 행렬식은 디터미넌트는 그냥 제로가 될 거예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뒤에서 하나하나씩 다 살펴볼 겁니다. 즉 행렬식 디터미넌트를 구할 때 여러분이 기준으로 삼는 행에 0이 들어가 있으면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아예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걸 조금 인지하신 상태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기준 행이나 또 열을 여러분이 선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여기는 보니까 여인수 기반으로 값들을 좀 구했는데 기준을 잡은 게 뭐죠? 마이너스 1, 2, 자 1, 2, 마이너스 1, 즉 첫 번째 R1을 그죠? 기준으로 잡았네요. 그죠? 그래서 R1을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소행열식들이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값을 구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사실 뭐 나중에는요, 사실 여기 이렇게 이 열을 기준으로도 잡을 수도 있어요. 네. 두 번째 컬럼을 기준으로 잡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뭐 여러분 이미 알고 있어요. 결국 얘를 두 번째 컬럼을 여러분이 기준점으로 잡는다 그러면 얘가 포함되어 있는 행과 열의 요소를 다 제외하면 돼요. 즉 요놈을 선정했을 때는 여기 포함되는 요놈들을 그죠? 없애고 남은 것만 쓰면 되는 거죠. 그죠? 마이너스 2, 3, 7, 7 이렇게. 네.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기준점을 잡아가는 건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자, 다음 행렬식을 행이 아닌 자, 이제 열에 대해서 전개하는 방법 제가 말씀드린 그게 그대로 또 남았네요. 그렇죠? 그러면 열에 대해서 전개해서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하면 결국은 여러분이 지금 이해하셔야 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죠? 얘는 지금 0이 포함되어 있는 게 어디라고 본 거예요? 여기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C1, C2, C3 컬럼. 그러면 C2를 기준으로 한 거죠. 그럼 C2의 첫 번째 엘리먼트인 이 놈이고 이 놈을 해당하는 행과 열 값을 제외하면 결국 이렇게 남네요. 그죠? 그럼 여기 적고 그리고 여기는 1행 2열입니다. 자, 1행 2열이니까 1 더하기 2가 돼서 그죠? 네,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근데 그게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없죠. 왜? 0을 곱해버리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0이 있으면 이런 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두 번째는 여기는 뭐예요? 2행 2열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는 3행 2열이에요. 지금 열을 기준으로 한 거니까. 그럼 그 여인수 공식에 의해서 2 더하기 2, 3 더하기 2. 그러니까 저긴 여기는 부호가 플러스가 될 거고, 저 여기는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요 이행 이열 쪽에 포함되는 열 성분과 행 성분을 다 없애고 나머지 부분을 집어넣었죠. 그죠? 마찬가지로 마지막에도 해당이 되는 것들 다 날리고 표현을 했죠. 그러면 자, 요식을 계산을 했더니 마이너스 42가 나온다. 즉 0이 포함되는 게 많은 부분을 그쵸? 여러분이 여인수를 전개하는 형태로 구하면 조금 더 계산이 수월하다. 0값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서브셋을 구하는 방법들은 그 기준점이 되는 놈에 포함되는 행과 열 성분을 없애고 가지고 온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 같은 경우도 지금 제 3열 그쵸? C1, C2, C3의 요 3열을 기준으로 이제 전개를 보면 뭐 2열에 저 0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개 가지고 항에 대해서 계산이 줄어드는 거고 저 위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행열실은 3열에 대해서 전개를 또 한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똑같은 앞서 살펴봤던 요 수식을 이제 세 번째 열을 기준으로 한 거죠. 그러면 요거는 자 이런 식으로 여인수 정리를 하고 각각의 기준점으로 잡은 요 값들을 곱해서 풀죠. 뭐 어때요? 0값이 없으니까 그죠? 계산할 때 조금 더 한 번 더 계산을 하는 전개가 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행렬식에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행렬식 디터미넌트의 값을 구할 때는 어느 열을 선택을 해도 이런 연수 전개를 해서 그 결과값이 같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n/n 정방 행렬 A의 자, 행렬식을 표현할 때는 요 꺽쇠가 아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죠? 직선 형태로. 자, 이 행렬식의 값이 0이 아닐 때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정칙 행렬이라고 하고 A가 0일 때는 자, 특이 행렬이라고 한대요. 자, 요거는 여러분이 우선은 좀 머릿속에 개념만 좀 잡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정칙 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디터미넌트를 구할 때 그 값이 0이 아니면 그죠? 0이 아니면 정칙이고 0이면 특이 행렬이다 라고만 우선 머릿속으로 여러분이 좀 기억만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냥 정의에 대한 부분만 나오는 거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는 뒤에 이제 역행렬을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계획입니다. 즉, 자, 디터미넌트의 A 값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0일 경우와 0이 아닌 경우가 있는데 자, 0이 아닌 경우를 우리가 정칙 행렬이라고 하고 0의 경우는 특이 행렬이라고 한다 라고 우선 좀 머릿속에 기억만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이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거의 기준이 뭐다? 이 행렬식을 통해서 그 기준점이 0이 아니냐 0이냐 라는 기준으로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한다. 그래서 그 n/n 행렬의 그 A하고 B가 정칙 행렬인 경우에 저희가 보통 이걸 가역적이다라고 표현하는데 A 곱하기 B 한 거나 그죠? B 곱하기 A 죄송합니다. 네. B인 경우에 이게 단위 행렬이 되는 경우 즉 사실 이게 단위 행렬이 된다는 얘기는 A 행렬의 역행렬이 B다 B 행렬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거든요. A, B를 곱하나 B, A를 곱하나 그게 단위 행렬이 나올 경우에 즉 A하고 B 행렬은 두 개가 뭐다? 역원의 관계라는 거예요. 곱셈에 대해서 이렇게 관계가 되는 거를 저희가 인버터블 그러니까 가역적 역행렬을 이 가역적이라는 표현은 역행렬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는 우선 정의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뒷단에 이제 저희가 역행렬을 공부할 때 이 정칙행렬이나 특이행렬에 대한 개념을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똑같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정칙행렬일 경우에 인버터블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정칙행렬이 되려면 디터미넌트가 어떻게 0이 되면 안 된다. 우선 요 정도로만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두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여기까지 그 1단계 부분은 좀 정리를 해서 제가 올려놓은
그 퀴즈 첫 번째 퀴즈를 좀 푸시고 그 퀴즈 푼 이후에 제가 두 번째 파트를 통해서 행렬의 일반적인 성질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